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지역의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시호 구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서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가로수 하면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강하고 잎이 지속 기간이 길고 단풍색이 아름다울수록 좋습니다. 특히 대기 정화나 소음을 경감시키고 환경오염에 강해함은 물론이고요. 먼저 노원구 가로수 식재 내역 및 훼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 자료는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훼손 현장을 여기 찍어봤고요. 다음 도표는 가로수 식재 내역을 전수 조사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자료입니다. 노원구 전역의 시도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노선이 시 종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km의 동일로, 4.79km의 화랑로, 2.08km의 월계로, 1.11km의 노회로, 5.45km의 노원로, 5.37km의 한길비성로, 3.21km의 상계로, 1.35km의 주안산로, 4.81km의 덕릉로, 3.09km의 마들로 등 총 연장 39.5km의 10개 시도로에 은행나무 3,109주, 양버짐나무 2,900주, 느티나무 450주, 벚나무 269주, 메타세카이어 250주, 단풍나무 112주, 기타 952주 등 총 8,042주가 식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 훼손 현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로 57주, 화랑로 22주, 월계로 5주, 노회로 5주, 노원로 24주, 한길비성로 5주, 상계로 4주, 추안산로 3주, 덕릉로 7주, 마들로 47주 등 총 173주가 고의, 타의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0개 주요 도로의 버짐나무 훼손 현황을 보면 몇몇 도로에선 식재도 많이 되어 있고 훼손도 많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로 식재 1,051주 중 훼손 27주, 훼손율 2.6%, 화랑로 식재 1,001주 중 훼손 17주, 훼손율 1.7%, 노원로 식재 236주 중 훼손 20주, 훼손율 8.5%, 마들로 식재 280주 중 훼손 47주, 훼손율이 무려 1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도로의 가로수 기본 계획 용역은 11월 11일 발주를 마쳤고요. 내년 4월경이면 노원구 구도로 전체 38개 노선 32.23km까지 전부, 즉 내년 4월경이면 노원구 시구도로 전체 48개 노선 71.73km에 대한 가로수 식재 및 훼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버짐나무 보식 비용이 얼마쯤 이렇게 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교체 보식 비용은 주당 한 5, 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요가 되는데요.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 구청 옆 먹자 골목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32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중 5주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종, 수고, 흉고 등 상황과
실정을 감안한 훼손 과로수의 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냥 은행나무를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로수입니다. 그렇죠? 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한 이유, 고약한 냄새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은 각설하고요. 저기 혹시 우리 노원구에 은행나무가 몇 주쯤 혹시 6,000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 도로에 3,109주, 우리 구도로에 3,498주 등 총 6,607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은행나무 등 혹시 몇 주쯤? 1,600그루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 보면 은행나무 교체 보식 비용은 주당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은행나무 1,681주를 주당 교체 비용 120만 원으로 하면 전체 교체 비용으로 20억 172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교체 비용을 국가나 시가 보전해 주진 않습니다. 순전히 구 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야 하는데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내년도 은행나무 교체 비용으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체 필요 예산 20억 172만 원 중에 1억 9천만 원을 환산한 9.5%인 158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환산하면 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 텐데요. 청장님 혹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시기를 좀 이렇게 앞당길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가을에 워낙에 제가 이제 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까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1,600그루를 다 이제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인데 일단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요. 일단 학교 앞 주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이제 열매를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앞 학교 가는 길 통학로 쪽 은행나무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산은 1억 9천이지만 현재 서울시 예산 한 5억 원 정도 더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 중이고 시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한 5억 정도도 확보가 되면 그 속도가 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예산 20억을 구 예산을 다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기도 해서요. 시 예산을 좀 지원받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노원구 예산 20억 172만 원을 들여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하기는 조금 무리인 듯하고요. 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 지금 뭐 당장 한 5억 정도 이렇게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남북 차별 해소를 위한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도입 관련입니다. 청장, 우리 급행열차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통 열차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차하는 역이 적으며 운임은 높게 책정되는 열차를 말합니다. 즉 일부 큰 역이나 환승역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방식인데요. 일상 바쁜 현대인들은 속도가 빠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요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급행열차를 이용합니다. 현재 수도권 전체나 지하철 급행열차 운행 현황은 도표로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지하철 1495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선, 수인선, 경춘선, 경인선, 안산선, 경원선, 경부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급행열차 운행 현황 및 운행 방식이고요. 지난 10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 급행화 연구 추진 성과 확산 및 공유 세미나를 열고 철도 운영 및 건설 분야의 급행화 방안 연구 개발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도시 광역철도 급행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지하철 9호선처럼 급행과 일반 철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대피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노선에 새롭게 대피선을 건설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철도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철도위원은 이날 도시철도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정차 패턴 조합 운영 방식과 건설 공법을 개선한 도시철도 운영 중 대피선 급속 시공 기술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차 패턴 조합 방식은 하나의 노선 안에서 A, B 두 패턴이 열차의 운행 스케줄과 정차하는 역을 달리해서 급행 효과를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철도연구원의 모 박사님과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원의 교통 중심망은 지하철 7호선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들었고요. 즉 별도의 대피선 건설 없이 운행 스케줄을 조정하고 신호 시스템을 개량하면 약 10%의 통행 시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민관과 정치권의 이해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계획적, 선제적, 공세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 속도 및 운행 시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정장이 제안하겠습니다. 교통 약자와 소외된 동북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 및 강남북 차별을 철회하고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지역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정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4호선하고 7호선 급행화 이야기인데 올해 4호선은 급행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2월 21일 날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4호선은 급행화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비용은 한 2,3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때 7호선도 급행화 의제에 올랐는데 일단 4호선이 좀 우선 급하게 먼저 킬로미터당 이용자가 많고 그래서 4호선을 먼저 선택을 했고 7호선은 비용이 4호선보다 한 2배 정도 더 듭니다. 한 5,300억 정도 더 들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일단 비용이 조금 저렴한 4호선부터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용자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4호선을 먼저 결정을 했고요. 또 7호선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또 7호선도 급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철도기술연구원 그 박사님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그걸 이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박사님의 제안인 거고 또 이거를 실무부서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그걸 기술화했을 때 정말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겠어요. 네, 만약에 그런 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해가지고 급행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는 세게 이 급행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거기에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서 다 열심히 힘을 보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확인차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동북선 경전철 연장 사업인 상계 마들 구간은 제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필요시 5년에 한 번씩 변경 계획을 재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시 관계자와 확인한 사항입니다만은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공고했고 내년에 발주하면 용역 결과가 1년 정도 후에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면 피맥에서 투자의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 우리 사업 계획의 평가 등 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겠죠, 그렇죠? 네. 그 사업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가 제가 제 서울시원 할 때 기억이 나면 2014년도에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중간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서울연구원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새로 다시 검증을 했었죠. 그 전에 이제 박원 시장 전에 그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확인하는,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고 그때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수요 조사를 잘못하면 나중에 그 연구를 했던 연구원한테 책임까지 묻겠다라는 그런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때 꼼꼼하게 정밀하게 발표를 했을 때 왕십리에서 상계역까지는 1.0이 넘었었고요. 거기서 마들역까지 연장하는 거는 1.0이 안 됐습니다. 제 기억 0.89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국토부나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다시 그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면 저는 충분히 1.0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 연장 사업도 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계 마들 우리 도봉 쪽에서 방화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서울의 노선이 하나 축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그런 우리 방향으로 이 설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뿐만 아니라 우이동까지도 연결해서 거기 우이 신설 경전천까지도 그 원형으로 하자라는 그런 원래 계획이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그것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본 의원은 이런 염려는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우리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힘있고 빼기는 정치인들의 입김도 필요는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에서 당선을 위하여 아니면 말고 시기의 공약은 절대 아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동북선 경전철 상계 마들 구간이 탈락된 사실을 우리가 청장님 우리 깊이 여기 기억하시면서 부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정치인,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청장님께.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라면, 처음 하는 제안이라면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건 원래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추진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 BC가 안 나와서 잠깐 보류했던 건데 계속 그 사이에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청장님께서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고요. 왜냐면 그간 우리가 BC가 이게 잘 안 나왔던 부분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게 뭐 다시 한번 뭐 이런 어떤 염려의 말씀인데 어떤 아니면 말고 시기에 내년 아니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2년에 한 번씩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인데 그 선거에 이용한다는 말이 무서워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주저할 필요는 없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 선심성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면 소극적이고 그러면은 이게 선거 때 괜히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2년에 한 번씩이라니까. 또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을 때는 또 그럼 선거 앞두고는 하지 마세요. 뭐 왜냐하면 그거는 뭐 선거 앞두고 선심성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 그 청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9년도 업무 보고할 때 최초에 우리 상계 마들역 구간에 우리 그 경전철을 연장하는 그 안에 올라와 있었단 말씀이죠. 네. 그 업무.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아직 노력을 차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은 조금 앞으로 제가 괜히 이렇게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하고 조금 전혀 근데 다른 그거는 사업- 노원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울시를 설득하고 움직이는 좀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총장님 추진력 항상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축제 관련 질문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우리 화랑대역 철도공원에서 개정 예정인 노원 불빛 정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20일 제25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노원 불빛 정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밤과 함께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이 넘치는 관광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노원 구민들께서 사계절 빛이 축제가 펼쳐지는 그날을 가슴 설레임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청장님, 원래 노원에서 펼쳐진 각종 문화행사는 등축제, 탈축제, 문화제, 콘서트, 음악회 등 총 13개의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축제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구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시고요. 청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고요. 이건 우리 노원 구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했고,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멀었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한데, 문화적인 요구가 다양한데,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그런 문화 행사가 좀 부족했고, 어찌됐든 공연과 뭐 전시 위주 이렇게만 조금 편중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그런 문화적 이해와 요구를 가진 분들을 맞춤형으로 문화 행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년에 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랑대역은 1939년 경춘선 개통과 함께 근대 양식으로 건축된 목조 건물로서 2006년 12월 4일 역사문화재 300호로 지정된 역사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개통으로 구간이 없어지면서 폐역이 된 서울의 마지막 간역입니다. 지금은 화랑대역 구간이 서울이 걷기 좋은 길, 경춘선 숲길로 변모하여 시민과 구민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원의 중심 녹지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이곳 화랑대역에서 작년과 올해 가을 열린 음악회를 열어 구민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청장님, 자평 한번 듣겠습니다. 뭐 온 숫자가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즐거운 비명이라 그럴까요?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다, 서서 갔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일단 경춘선 화랑대 가을 음악회는 정착되고 돼가는 거 아닌가, 매년 이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랑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작품 전시 시설들은 방문객들의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하고요. 본 의원은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의 불빛 축제, 불꽃 축제를 검색해 봤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기억하시는 전국의 불꽃 축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여의도의 불꽃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광안리에서 하는 축제, 그다음에 진주 남강에서 하는 축제. 이게 대표적인 불꽃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곳곳을 진주 남강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11월 2일 개최된 부산 불꽃축제를 1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가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님들 생각이랑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위원장을 맡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낸 부분이 예산의 방만 편성이었습니다. 저게 우리 불빛 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전체 불빛 정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억. 네. 그래서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불빛 정원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정말 그 어디 못지않은 정원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들었던 어떤 기억이 나고요. 이왕 지사 우리 불빛 정원 개장에 맞춰 예산이 수반된다면 불꽃 축제를 같이 개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우리 부산 불꽃 축제를 시청했습니다만 서울 세계 불꽃 축제나 롯데월드 타워 불꽃 축제 수준의 불꽃 축제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단 이런 겁니다. 불빛 정원을 개장하면 우리 육사 화랑대역 쪽 위치가 서울의 변방지역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일대는 세계 문화유산인 태강릉이 인접해 있고 육사가 있고 지금은 지방으로 이전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 태능선수촌이 있던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서울 시민과 노원 구민들이 문화 향유를 위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원 불빛 정원 개장에 맞춰 가칭 제1회 노원 또는 화랑 불꽃 축제를 같이 개최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불꽃 축제를 하려면 대규모로 하려면 아무래도 이게 다 지금 하는 곳이 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형 화재 위험이기 때문에 그 불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화재 위험이 있어서
지금 서울도 여의도 한강에 사는 거고요. 부산도 광안리, 진주도 난강에 사는 거여서 대규모로 하기에는 그 장소가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또 어찌됐든 폐강릉 자체가 또 우리한테는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든 뭐 이제 개장 축하 개념으로 가볍게 불꽃을 좀 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올해 그 정월 대보름 행사 때 잠깐 불꽃 축제를 좀 불꽃을 좀 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워낙에 주변이 주택가, 공릉 이동 주택가가 바로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정월도보름 행사 때도 굉장히 놀랬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불꽃 축제까지 열 정도로 하기에는 장소 문제나 이런 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이 주택 지역이지만 이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차이는 떨어져 있죠. 그렇죠.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을 지역이라 바람하고는 크게 이렇게 관계는 없을 듯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청장님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개장식은 그날 하루면 이렇게 폐장하겠지만 말씀드린 제1회 노원 또는 화랑불꽃 축제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들과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행사의 특성을 살린 마케팅과 이벤트의 기획과 연출, 프로모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성과 문화예술성, 효율성을 함축한 노원에 얘가 이벤트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단순 불빛 정원, 불빛 축제가 아닌 우리 국민, 서울 시민들이 기업 관리까지 유무형의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동북부, 경기 북부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KTX 수선 의정부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당초 질문 요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제 담당 과장님께 급히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선 KTX 연장 사업 무산 관련하여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는데 무상이란 말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아닙니다.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KTX 연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GTX 신호선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하는데요. 거기에 KTX 연장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화면에서 보신 저 공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2019년 2월 1일자 서울시 도기본 도시철도계획부 서울시 교통행정과 동남권 사업과를 수신자로 발송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제목의 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시 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 공문 내용대로라면 KTX 의정부 연장 사업은 무산됐다고 봐도 저는 좋을 듯합니다. 본원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본원의 판단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지난 6월 12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난 10월 31일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고 서울시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사거리부터 9호선 봉원사역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630m 구간의 GTX A 노선과 C 노선, 위례 신사선, 지하철 2, 9호선 버스 환승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4,437억 원, 시비 6,842억 원, 민자 1,788억 원 포함한 총 1조 3,067억을 투입하여 지하 6층의 연면적 약 15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구성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문제는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KTX 의정부 연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부,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유언합니다. 선생님 묻겠습니다. 혹시 KTX 의정부 연장 구간이 이렇게 무산되고 백지화됐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2월 11일 날 저 내용에 대해서 또 2월 11일 날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건 2월 1일 날 시행한 거고요. 2월 11일 날 국토부가 해명자를 낸 게 있습니다. 그 해명자에는 네. GTX 신호선을 용역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봐야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문은 2월 1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2월 11일 날 이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와서 2월 11일 날 국토부가 해명자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 해명자 본의원이 그 자료까지는 네. 자료까지는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무산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자료 보면 무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TX 신호선 기본 계획에 넣어서. 본의원이 그 자료까지는 네. 뭐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면 무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무산되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먼저 네. 이야기해 주시면 혹시 그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보도 참고 자료로 2월 11일 날 낸 것이고요. 고속열차 의정부 연장 관련 사항 향후 추진할 신호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역시 공기 단축 및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완공 시점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 신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양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설명을 냈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이 공문은 제가 알기로는 2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내용은 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아닙니까? 신호선의 의정부 연장 사업은 신호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외 연장 사업이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에 대한 선로의 문제거든요. 선로. 그래서 그 공문은 이렇게 답변이 국토부하고 서울시 간에 오간 공문 중에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선로 문제였으면 2016년에 국토교통부가 BC가 나온다 그러면서 KTX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2016년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그 선로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BC가 이렇게 안 나왔. CC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GTX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모자라서 KTX를 수원 저쪽 덕천까지 연장하면 BC가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추진해도 괜찮다 이렇게 그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로가 안 맞는 거예요. 선로가 안 맞던 얘기는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SRT는 그 높이가 500mm의 저상품을 쓰고 우리가 GTX는 높이 1135m의 고상품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 부지가 필요하고 넓은 우리 그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행여 이렇게 오가는 그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건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연구 용역하셨던 분들이나 전반적인 국토부, 서울시 이렇게 오간 공무원들에 의하면 이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 공문 난 이후에 2011년 날 다시 재공문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반발이 심했단 말씀이죠. 이게 전문가 이쪽에서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좀 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생각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너무 깊게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뭐 선로가 이렇고 구조가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부정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제가 보기엔 핑계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논리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당연히 강남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든가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접근하고 주민들 편의적으로 접근해서 해야지.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된다. 이러면 당연히 예산 투자해야죠. 재정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는 우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KTX 의정부 연장선을 제외하는 어떤 복합 환승센터 기본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울시는 그걸 연장한다는 전제하에 연장선 설계까지 해놓고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정말 KTX 연장선이 안 된다고 최종 이번 지금 GTX 신호선 기본계획을 내년 11월까지 할 건데요. 그때 KTX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제외한다고 돼 있지. 지금은 KTX 의정부 연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환승역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서울시 확인했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재설계하면 지금 공기가 지금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되고 지금 공사기가 그 자료에 의하면 한 4천억의 연 운영비가 한 45억 정도가 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써야죠. 여기가.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특히 국토부에서 좀 이렇게 남색을 이렇게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7호선 포천까지 가는 것도 뭐 수요가 있었습니까? 포천까지 왔다 갔다 연장하는 것도 포천 시민들이 시장이나 국회에서 대규모 걸기되고 이러고 그러면서 그게 경제성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데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 기술적으로 뭐 저상홈이고 고상홈이고 저희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KTX가 의정부 연장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나서서 주장하고 추진위원회를 뭐 대책위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좀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이렇게 그간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청장님 말씀도 이렇게 믿겠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실들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네. 되지 않겠습니까? 무산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와 청장님께 오늘 이렇게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세 분 국회의원님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더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고맙다는 이렇게 아니 말씀을.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노원구 자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의정부 아니, 시장, 의정부 국회의원, 도봉구, 그다음에 동대문구, 필요에 따라 성북, 강북, 중남까지도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책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네. 각 5개 지자체에 대해서 조만간에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거고요. 네.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목소리를 한 목소리 내고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기재부 장관도 면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주민들 서명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필요하면 더 큰 투쟁의 수위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이거를 꼭 관철해. 왜냐하면 지금이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 용역에 이 내용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움직임을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만간에 그 대책위가 발족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질문하러 나오는 이 구의원들은 대단히 팩트를 갖고 청장님께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국토부 등 우리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통탄날 이런 일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무산한다는데 우리 관련 기관이나 정치인 등 누구 하나 나서서 크게 관심을 갖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없다라며 도리어 아쉬워 이렇게 하거든요. 무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담당한 그거는 실무자의 생각이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공문과 해명자를 믿어야지 실무자 개개인의 의견까지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관계기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이 안에는 직접 연구에 관여한 어떤 교수님도 계신데요. 그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한 이 공문과 그러니까 저희는 발표자를 믿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네. 그 실무자들의 판단을 우선하고 기초하고 이런 공문 내용은 서로의 입장이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사회적 파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실무자의 입장에 저도 구청장이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은 이런저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다 걸러지고 어쩔 때는 그 결정이 뒤집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이런 공문이나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하는 거죠. 실무자의 여러 가지 조각조각난 파편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거 중에 하나만 따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산되는데 왜 노력을 안 하냐. 저는 그거는 그 실무자 개인의 여러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는 참고 사항으로 잡는 거죠.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만 지금 저 안에 공문 내용은 이렇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그렇게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렇게 다음 하나만 더. 그러니까 해명자를 보도자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누가 갖다 그러면서 KTX 이 부분은 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이 부분은 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 이 자료를. 의원님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자료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주민들이 그걸 들으면 정말 이 사업이 끝났구나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지금 저 내용 보면 그렇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해명 그 자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아니 근데 왜 근데 무산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번 항목에 보면 이 내용은 2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3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무산됐다고 보는 내용은 저 4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조사 분석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 복합대로 복합 개발에 잠시만요. 그거를 GC가 배제한다는 게 어떻게 무산이죠? 신규인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기본 설계에서 고속 열차 관련 시설을 우선 배제하여 설계를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설계가 빠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상 고상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그래서 이것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 무산이라는 표현이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무산이라는 표현이 주민들한테 사회적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적절한 용어를 한번 해주시면. 그 의원님이 고민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그 답변 자료를 드렸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지금 영역 중에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뭐 협상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제시한 공문, 저한테 주신 이 공문을 이렇게 잘 검토해서 이렇게 우리 노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큰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근데 이미 지금 무산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요 이미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게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요령이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의원님 제가 그 무산이라는 표현을 네네.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을 굉장히 예. 정말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네, 지금 이미 그럴 수도 시작이 있다고 됐습니다. 보여지고요. 월계동 쪽은 지금 현수막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뭐 무산이라니 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하라 이 현수막. 월계동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더 우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 걸린 걸 말씀드리는 광운대 겁니다. 역세권 현수막이 걸리는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무산된 거야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월계동 지역 주민들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 회사들 간에 지금 이렇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 말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고요. KTX KTX 월계동 주민들은 일단 우선은 그거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혼란스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KTX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산이라니요 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하라. 지금 이 현수막을 거셨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운대 역시권 개발, 광운대 역사 개발 사업하고 연결지어서 역사 개발하고 KTX 유치하는 부분하고 같이 밀려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좀 다릅니다. 그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개발대로 가는 거고요. 전혀 다르죠, 개발 사업이. 네, KTX는 또 교통의 문제인 거고요. 거기는 현대산업개발하고는 내년에 이미 내후년 2021년에 착공을 위해서 계속 차질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파트 개발하고 공공용지 3,000평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KTX 들어오는 거는 비단 광운대뿐만 아니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현수막을 어떻게 거셨냐면 무산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동북권 KTX 취소, 원안대로 추진하라. 취소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것만큼 사회적 파장이 모르겠습니다. 그 현수막은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걸린 그렇습니까? 현수막입니다. 저는 요새 뭐 죄송합니다. 그 당을 이렇게 가본 지가 오래됐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모를 수는 있습니다. 총 5개 걸렸습니다. 그래. 자유한국당 노원갑 당원 협의회 이름으로 5개 걸렸어요. 네네. 동북권 KTX 연장 그 부분은 취소라니 원안대로 추진하라. 그 부분은 무산도 아니고 취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렇게 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 KTX 건을 추진하시던 이노근 전 국회의원이 지금 와서 이렇게 취소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염려까지 들어간 내용이라 저는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 2016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KTX 의정부 연장에 대해서. 근데 다시 GTX 신호선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하나의 변수가 생겨가지고 KTX 연장 노선을 다시 검토하니 예를 들면 재검토라뇨, 네? 재검토라뇨 이런 표현과 취소라뇨 하는 표현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오가는 걸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KTX 취소가 확정이 이렇게 됐다면 확정이 된다면
그건 내년 11월에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강북권의 집값, 땅값 등의 어떤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요. 강남북 차별을 가속화시켜서 강북권 발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둘째, 대형 사업에 대한 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 우리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 재정비 사업, 의정부 개발 사업 등의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거나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업무라든가 어떤 산업 업무, 그런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투자 욕구가 현저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역의 고용이나 소득 증대에도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우리 주민들은 지난번에 국토부 서울시에서 KTX를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했었습니다. 임시의원님, 그러나 예, 동- 종료 시간이 5분 전입니다.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네.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우리 서울시 우리 노원구 의원님,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의원님. KTX가 창동역이나 광운역에 오더라도요.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처럼 그렇게 막한뭐막 10분 간격으로 다니는 그런 KTX 그래서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우리 야당 구의원이 하는 이렇게 앙탈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니,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앙탈이었으면 현수막 그까지 거셨는데 그게 앙탈 수준입니까? 완전히 촉구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완전히 네. 그렇게 네, 잘못된 정보를 이러한 알려주는 부분들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촉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서울 동북부 국회의원님과 경기 북부 지역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서 본 사업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네, 부탁드립니다. 네. 청장님 자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구석 온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봤습니다. 새삼 놀랍습니다.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주택가격 상승액 및 상승률이 30조 4,494억 원에서 42조 1,168억 원으로 상승률 38%를 보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전국에서 노원에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대비 2018년 잠정 기준 사업체 수는 2,681개 업체에서 1,956개 업체로 6,555개 업체가 소멸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도가 났겠죠. 지난 2014년 대비 2018년 잠정 기준 종사자 수는 10만 9,247명에서 10만 855명으로 8,417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말해주듯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힘들고 각박한 세파를 못 이겨 우리 주변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만큼이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보는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